머스그레이브 집안의 의식문 사건 -2부. 자 보게 와트슨, 여기에는 날짜가 적혀 있지 않으나 낱말의 맞춤법을 보면 17세기 중반기에 쓰여진 것 같네. 내가 그런 말을 하자 머스그레이브가 이렇게 말하더군. 홈즈, 이런 건 아무리 조사해봐야 이 사건의 해결에는 쓸모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네. 그래서 내가 대답해 주었네. 또 하나의 수수께끼가 생긴 셈이야. 먼저 번 수수께끼보다 내게는 오히려 더 흥미가 있네. 어쩌면 어느 한쪽이 풀리면 다른 쪽은 저절로 해결될지도 몰라. 머스그레이브, 자네 집사란 친구는 여간 영리한 남자가 아니군 그래. 미안한 말이지만 머스그레이브 집안 10대의 주인이 모두 달려들어도 이겨내지 못할 만큼 영리한 사람일세. 글쎄, 과연 그럴까? 나는 이런 의식문은 전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믿네. 아마 집사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졌을 거야. 자네에게 그날 밤에 현장을 들키기 전에도 집사는 이 의식문을 여러 번 보았을 것이네. 물론 그럴지도 모르지. 우리 집에서는 그것을 애써 감추어 두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일세. 내 생각으로는 아마 그날 밤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끄집어내서 읽었다고 생각하네. 어떤지도 비슷한 것을 가지고 서로 맞추어가며 보고 있다가 자네가 들어가는 바람에 허둥지둥 감추더라고 했었지. 맞았어. 하지만 집사가 어째서 우리 집안의 옛날 의식문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 그리고 이 잠꼬대 같은 문답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뜻을 밝히기는 그다지 힘들지 않을 걸세. 자네 형편만 괜찮다면 내가 자네 저택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그날 오후에 우리는 머스그레이브 집안의 영지로 가게 되었네. 자네도 틀림없이 그 유명한 건물을 사진으로 보았거나 말로 들었을 것이네.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겠는데 그 건물은 기역자 꼴로 되어 있고 그 기역자의 짧은 쪽이 오래된 본관이고 긴 쪽은 나중에 지은 신관이라네. 본관 중앙에 튼튼한 주춧돌에 얹혀 있는 문틀 위에 1607년이라고 연도가 새겨져 있지. 벽은 엄청나게 두껍고 창문은 또 너무 작아서 18세기 무렵부터는 사람이 살지 않아서 그때는 창고 정도로 밖에는 쓰이고 있지 않더군. 건물 둘레에는 훌륭하게 자란 큰 나무들이 무성한 정원이 있고 그 건물에서 200m쯤 떨어진 곳에 아까 말한 연못이 가로수길 옆에 있었다네. 이봐 와트슨, 나는 거기에 닿았을 때 이미 그 세 개의 서로 다른 수수께끼가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지. 그리고 그 머스그레이브 집안의 의식문만 올바르게 해석할 수만 있다면 브런튼의 행방이나 하녀 레이첼의 행방도 당장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네. 그래서 나는 그 의식문에 쓰여져 있는 문장의 뜻을 밝혀내는데 온 정력을 기울였지. 왜 브런트는 그 옛날의 문답을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았겠나? 물론 브런트는 이 문답 속에서 그 집안 주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발견해내고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한 것이네. 그렇다면 그 비밀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비밀이 브런튼에게는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나는 그 의식문을 여러 번 읽고 곰곰이 생각했다네. 그 문장은 어딘가의 장소를 가리키고 있으며 그곳만 찾아내면 머스그레이브 집안의 의식문에 담겨 있는 수수께끼도 자연히 풀릴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것이네. 여기에는 우선 두 가지 실마리가 있네. 바로 떡갈나무와 느릅나무일세. 떡갈나무는 쉽게 찾아냈지. 건물의 바로 앞 찻길 왼쪽에 훌륭히 자란 커다란 떡갈나무가 버티고 서 있더군. 나는 마차 속에서 그 떡갈나무를 올려다보며 머스그레이브에게 물었지. 이 큰 나무는 그 의식문이 쓰여진 시대에서부터 쭉 여기에 있었나? 물론이지. 이건 적어도 노르만 정복시 대천 66년에 노르만인들이 영국을 정복하여 왕국을 세운 시대에서부터 있었다고 생각하네. 나무 둘레가 8m 가까이나 된단 말이야.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해졌네. 오래된 느릅나무는 없는가? 저기에 있었는데 10년 전에 벼락이 떨어져서 부러지는 바람에 잘라버렸어. 어디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나? 물론이지. 다른 데는 느릅나무가 없을까? 다른 느릅나무는 없네. 너도 밤나무라면 얼마든지 있지만. 그렇다면 그 느릅나무가 있었던 곳으로 안내해 주겠나? 우리는 마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잔디밭을 지나 그 느릅나무가 있었던 곳으로 갔네. 그곳은 떡갈나무와 건물의 꼭 중간 지점에 해당되었네. 내 추측은 거의 정확하게 들어맞았어. 느릅나무의 높이가 얼마나 되었는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 아니, 알고 있다네. 21m나 되더군. 어떻게 그걸 알았나? 나는 기대 밖의 일이라서 깜짝 놀라 이렇게 물었네. 뭐 어려운 것도 아니지.
내가 어렸을 때 가정교사가 수학을 가르칠 때 언제나 나무 높이를 재게 했거든. 소년 시절에 나는 이 근처 대부분의 나무와 건물의 높이를 재었다네. 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행운이었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었으니까 말이네. 브런튼 집사가 그런 것을 묻지 않았던가? 그러자 머스그레이브는 얼굴색이 확 변하면서 나를 보고는 그 말을 듣고 보니 몇 달 전에 브런튼이 그것을 물은 게 기억이 나네. 마부와 무슨 말다툼을 했다고 하면서 말이야. 자, 와트슨, 이것은 정말 멋진 정보였네. 내 추리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이 확실해졌거든. 나는 해를 바라보았네. 해는 제법 기울어져서 1시간 정도 있으면 떡갈나무 꼭대기에 걸린 듯이 보였네. 그 의식문에 쓰여 있는 문장 중 하나의 의미가 잠시 뒤면 분명해질 것이라고 믿었지. 해가 떡갈나무 위에 있었다는 글귀 말이야. 그리고 느릅나무의 그늘이란 것은 그 그늘의 맨 끝을 뜻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네. 그러므로 해가 떡갈나무 바로 위를 지나갈 때 느릅나무 그늘의 맨 끝이 어디에 오는가를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하지만 느릅나무는 벌써 없어졌으니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닐세. 그러나 브런튼이 알아낸 것을 나라고 풀지 못하라는 법은 없지 않겠는가? 나는 머스그레이브와 함께 그의 서재로 가서 내 손으로 말뚝을 만들어 그것에다가 긴 실을 묶어서 1미터마다 매듭을 지었네. 그리고는 꼭 2미터가 되는 낚싯대 2자루를 가지고 느릅나무가 있던 곳으로 나갔네. 마침 해는 알맞게 떡갈나무 꼭대기를 스치려던 참이었어. 나는 낚싯대를 땅에 세우고 그늘의 방향과 길이를 재었지. 그러자 꼭 그늘이 3미터가 되더군. 여기까지만 풀면 나머지는 간단하지 않은가. 길이가 2미터 되는 낚싯대의 그늘이 3미터가 되었다면 21미터 되는 나무는 31.5미터의 그늘을 만들 것이란 말일세. 그늘의 방향은 어느 경우이건 똑같이 내가 그 거리를 재보았더니 건물 벽의 바로 옆이었어. 나는 그곳에 말뚝을 박았네. 그런데 내가 나무 말뚝을 박은 곳에서 5c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조그마한 흠이 하나 있더군. 말하지 않아도 뻔한 일이지만 브런튼이 표시를 했던 흔적일세. 나는 기뻤다네.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곳을 출발점으로 하여 나는 우선 주머니 나침반으로 동서남북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서 발걸음으로 거리를 재었네. 북쪽으로 열과 열이라는 글귀대로 10걸음 걷고 나서 거기에다 표시를 했지. 그 다음에는 동쪽으로 5걸음과 남쪽으로 2걸음 마이너스 그랬더니 옛날 입구에 깔아놓은 돌 위였네. 거기에서 서쪽으로 1걸음 걸으니 돌을 깔아놓은 통로까지 와버리더군. 그곳이 의식문에 분명히 지시된 장소였네. 그런데 나는 이때처럼 실망한 적이 없었다네. 와트슨. 처음에는 나의 계산에 근본적인 잘못이라도 있나 하고 생각했네. 저녁 햇빛은 돌로 된 복도를 밝게 비추고 있었는데 옛날의 회색 포석은 회반죽으로 단단히 굳혀놨더군.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틈이 없고 손댄 흔적도 없었어. 긴 세월 동안에 그 돌을 들춰본 흔적은 아무데도 없었단 말이네. 브런튼이 손을 댄 흔적이 없었어. 바닥을 쿵쿵 두드려 보았으나 어디서나 똑같은 소리가 울리더군. 갈라진 틈이나 금이 간 곳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어. 그래서 나는 어디서 잘못되었나 다시 생각해 보았네. 그때 머스그레이브도 겨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린 모양이었어. 그는 나와 함께 다시 그 의식문을 꺼내놓고 조사했네. 그리고 그 아래 있다 마이너스라고 쓰여 있잖나. 홈즈, 자네는 그 아래란 말을 못 보고 넘어간 것일세. 나는 그리고 그 아래라는 말을 파내라는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 곧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네. 그럼 이 아래에 지하실이 있다는 건가? 그렇다네. 이 건물을 지을 때 같이 만든 것인데 저 문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네.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열고 구불구불한 돌계단을 내려갔네. 머스그레이브는 구석의 통 위에 얹혀 있던 램프에 불을 붙였네. 사방이 환해져서 둘러보았더니 그곳이 바로 내가 생각했던 곳임을 알게 되었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최근에 누군가 그곳에 왔었다는 것도 알았다네. 그곳은 장작을 쌓아 두는 곳이었는데 바닥에 쭉 깔려 있었던 게 틀림없었을 장작이 벽을 따라 쌓여 있었고 더군다나 한가운데만 깨끗이 치워져 있는 것일세. 그 깨끗하게 치워진 바닥 중간쯤에 크고 무거우며 납작한 돌이 하나 있고 거기에 녹슨 쇠고리가 달려 있었네. 그걸 보자 머스그레이브가 큰 소리로 외치더군. 홈즈, 이걸 보게. 쇠고리에 두꺼운 목도리가 걸려 있네. 이것은 브런튼이 두르고 다니던 목도리라네. 나는 그가 이것을 목에 감고 있던 것을 본 적이 있어. 그가 여기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때 나는 그 지방 경찰에 연락해서 경관을 보내달라고 말했네.
잠시 뒤에 경관 두 사람이 왔다네. 나는 목도리를 잡아당겨서 무거운 돌뚜껑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도무지 혼자서는 불가능했네. 그래서 경관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들어 올렸다네. 그랬더니 그곳에 시꺼먼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였어. 머스그레이브가 구멍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램프로 구멍 밑바닥을 비췄다네. 구멍 깊이는 2m쯤이고 넓이는 사방 약 1m 정도인 작은 구멍이었어. 그리고 그 밑바닥에 한쪽에 노쇠 띠를 두른 나무 상자가 있었네. 그 상자는 뚜껑이 열려 있고 구식 열쇠가 열쇠 구멍에 꽂힌 채로 있었어. 상자 바깥쪽에는 먼지가 잔뜩 쌓여 있고 습기 탓일 테지만 상자 안쪽은 곰팡이가 잔뜩 쓸어 있더군. 상자 밑바닥에는 옛날 돈인 듯한 금속이 몇 개 흩어져 있었네. 하지만 나는 그때 그런 상자에 대해서 주의하고 있을 틈이 없었어. 왜냐하면 그 옆에 웅크리고 있는 검은 모습에 눈길이 쏠렸기 때문일세.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이마를 나무상자 모서리에 대고 두 팔로 상자를 끌어안은 채 죽어 있더군. 시체를 잡아 일으켜서 얼굴을 들여다보니 그 사람이 바로 그때까지 찾고 있던 집사 브런튼이었던 거야. 죽은 지 며칠 된 모양인데 몸에는 칼에 다친 상처나 긁힌 자국이 전혀 없어서 어째서 죽었는지 알 수 없더군. 물론 그 밖에도 모르는 것이 많았어. 처음에는 그 의식문에 쓰여져 있는 곳만 발견하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머스그레이브 집안의 선조가 조심조심해서 감추어둔 물건의 정체를 조금도 모르는 채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였어. 밝혀진 사실은 단지 브런튼이 죽었다는 것뿐이네. 브런튼이 어쩌다가 그런 꼴을 당했는지 또 하녀 레이첼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만 했네. 그래서 나는 지하실 구석에 있는 나무통에 걸터 앉아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사건을 정리해 보았네. 와트슨, 이런 경우에 내가 흔히 쓰는 방법을 잘 알고 있지? 나는 우선 내가 브런튼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머리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어림잡아 두고서 막상 내가 그의 입장이 되었을 때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네. 나는 브런튼의 머리가 비상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지. 브런튼은 이 집안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그것을 감추어 둔 곳을 찾아내었지. 하지만 무거운 돌뚜껑이 덮여 있어서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럼 브런튼은 어떻게 했을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힘을 빌릴 수가 없겠지. 그렇다면 누군가 집안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네. 그럼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그는 하녀 레이첼이 가장 알맞다고 생각한 거야. 여자는 아무리 남자에게 심한 대접을 받아도 끝까지 미워할 수는 없다고 브런튼은 믿은 거지. 남자란 누구든지 자존심이 강한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브런튼은 다정한 말로 속삭여서 레이첼과 다시 좋은 사이가 되었겠지. 그렇게 해서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 뒤에 레이첼을 데리고 한밤중에 지하실로 내려갔어. 그리고 둘이서 무거운 돌뚜껑을 들어 올리려고 했겠지. 여기까지는 마치 내 눈으로 보기라도 한 것처럼 추리해낼 수 있다네. 하지만 두 사람이긴 해도 한 사람은 여자가 아닌가? 그 돌을 그리 쉽사리 들어 올릴 수는 없었을 걸세. 실제로 나도 힘께나 쓸만한 경관과 둘이서 들어 올렸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네. 그러니까 무슨 도구를 이용한 게 틀림없네. 그렇게 생각하고 사방을 살폈더니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해진 길이가 1m쯤 되는 장작개비가 보이더군. 그 밖에도 꽤 무거운 물건에 눌려서 납작해진 듯한 장작개비도 몇 개 더 있었네. 그 두 사람은 돌뚜껑을 가까스로 들어 올리고 그 틈에다 장작개비를 끼워 넣고 간신히 올려서는 그 밑에다가 다시 다른 장작개비를 밀어 넣어서 사람이 기어 들어갈 있을 만큼 되었을 때 장작개비 한 개를 받쳐서 뚜껑이 닫히지 않도록 한 것일세. 그렇기 때문에 그 장작개비 끝이 짜부라진 것이라네. 그 돌뚜껑이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었거든. 좌우간 여기까지는 잘 되었겠지. 굴 속에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니 물론 브런튼이 들어갔을 거야. 레이첼은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겠지. 브런튼은 나무 상자의 자물통을 열고 안에 있던 물건을 레이첼에게 건네주었을 것이네. 자,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레이첼은 성격이 괄괄한 여자라고 아까도 말했네만 이때 브런튼에 대한 심한 증오심이 훨훨 타올랐을 것으로 보네. 사랑을 배반당한 감정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이라네. 저 밑에 있는 얄미운 남자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간신히 받치고 있는 이 막대기만 빼버리면 무거운 돌뚜껑은 저절로 닫히고 만다. 장작개비가 자연히 빠져버렸는지 아니면 레이첼이 잡아당겨서 빼냈는지는 알 수 없네. 하지만 레이첼의 그때 모습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일세. 브런튼이 건네준 보물 자루를 메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그녀의
모순 마이너스 그녀 뒤에서는 얼마 뒤에는 질식해 죽을 것이 뻔한 남자가 미친 사람처럼 돌뚜껑을 퉁퉁 치는 소리가 울렸겠지. 다음날 아침 레이첼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미친 듯이 울었다가 웃었다가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네. 와트슨. 그럼 상자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레이첼은 그것을 어디다가 숨겼을까? 물론 그것은 머스그레이브가 연못 속에서 건져냈다는 오래된 쇳덩어리와 작은 돌멩이가 틀림없다네. 그녀는 자신의 죄가 탄로날까 보아 일찌감치 연못 속에 던져 넣었을 것이네. 나는 지하실 나무통에 걸터 앉아서 20분쯤 곰곰이 생각했지. 머스그레이브는 창백한 얼굴로 내 곁에서 램프를 들고 구멍 속을 들여다보고 있더군. 그는 끌어올린 나무 상자 속에 있던 돈을 내게 보이면서 이것은 찰스 1세 1600만 1649 제위 1625만 1649무리한 정책을 강행했기 때문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서 폭군, 반역자, 국민의 적으로서 처형됨 때의 그 말 안에 이것을 보니 의식문이 쓰여진 연대는 자네가 말한 대로이군. 하고 말했어. 이 밖에도 찰스 1세에 관한 물건이 좀 더 있을지도 모르겠군. 나는 의식문의 처음 부분에 쓰여져 있던 두 가지 말이 그때 갑자기 생각나더군. 자네가 연못에서 건져 올린 그 자루에서 나온 것들을 조사해보세. 나는 이렇게 말하고서 머스그레이브와 함께 그 자루가 있는 서재로 갔네. 머스그레이브는 자루 속에 들어있던 잡동사니를 내 앞에 늘어놓았지. 이걸 보고 나는 그가 그 물건들을 그다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까닭을 알겠더군. 그 안에서 나온 것들은 시커멓게 물든 커다란 쇳덩어리와 자갈같이 생긴 윤기가 없고 때가 시커멓게 낀 것들이었다네. 내가 그 자갈을 소매 끝으로 문질러 보니 글쎄 그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겠나? 보석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쇳덩이를 잘 조사해 보았더니 고리를 두 개 겹친 듯한 것이었는데 비틀리고 굽어 있어서 원래의 모습을 짐작하기 어려웠네. 나는 머스그레이브에게 말했지. 자네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믿네만 찰스 1세가 죽은 뒤에도 왕당 파역 명분에 대항하여 찰스 1세를 도운 군대는 영국에 버티고 있었으나 나중에 외국으로 도망칠 때 귀중한 물건을 어딘가에 감추어 두고 갔다네. 전쟁이 끝나면 다시 찾으려고 말이네. 내가 그걸 잊을 수 있겠나? 우리 선조이신 렐프 머스그레이브 경은 이름난 왕당파였는데 찰스 2세가 외국에 망명 중이었을 때는 그의 왼팔이라고까지 했을 정도였다네. 아, 이제는 알겠네. 겨우 마지막 수수께끼가 풀렸어. 축하하네. 비록 비극은 있었지만 자네는 역사상 매우 가치 있는 아니 그 이상으로 귀중한 물건을 손에 넣은 것이네. 그게 무슨 뜻인가? 다름 아닌 옛날 우리 영국의 왕관이네. 뭐? 왕관이라고. 그렇다네. 의식문에 있는 말을 다시 새겨보게. 뭐라고 써 있나? 그것은 누구의 것이었던가? 사라져간 사람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은가? 이 말은 처형된 찰스 1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네. 그리고 그것을 손에 넣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중에 오는 사람이다. 라고 쓰여 있지? 그 말은 찰스 2세를 가리킨다네. 그러니깐 모양이 형편없이 짜부라진 이 왕관도 옛날에는 틀림없이 영국 왕의 머리에 얹혀 있었던 것이라네. 어째서 그것이 연못 속에 있었을까? 그것을 설명하자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하고 내가 말하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내가 추리해낸 바를 설명해 주었네. 이야기가 끝났을 때는 어느새 저녁놀이 사라지고 밝은 달이 하늘에 걸려 있었네. 그럼 찰스 2세가 돌아왔을 때 어째서 그 왕관을 되찾지 않았을까? 머스그레이브는 왕관을 자루 속에 다시 집어넣으면서 물었다. 글쎄 그 점은 나도 모르겠네. 혹시 렐프 머스그레이브 경이 왕에게 이 비밀을 이야기하지 못한 채 죽고 나서 그 뒤에 머스그레이브 집안의 어느 영주가 무슨 잘못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뜻을 자식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 문단만 전해 내려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의식문은 별 의미 없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을 것이네. 그것을 영리한 브런튼이 눈치채고 마침내 그 비밀을 밝혀냈으나 그로 인해서 오히려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이지. 나는 머스그레이브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네. 이것이 바로 머스그레이브 집안의 의식문 사건 이야기일세. 그 왕관은 지금도 머스그레이브 저택에 보관되어 있지. 물론 그것을 개인적인 갑오로 삼는 데에는 까다로운 법률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는 꽤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왕관의 소유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군. 내가 소개했다고 말하면 머스그레이브는 기꺼이 자네에게도 그 보물을 구경시켜 줄 것일세. 하녀 레이첼은 그 뒤로 전혀 소식을 모르고 있네. 아마 영국을 떠나 어딘가 멀리 가버렸을 테지. 끝.